제가 하매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전 집의 상황? 썰을 좀 풀까 하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소식이 또 아니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미 다 지난 일들이고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왜 그렇게 이사를 자주 다녔나. 중요한 건 다 지났고 그리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또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됐나 그 얘기를 하자면 기억하실 거예요. 저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혼자. 근데 이제 거기가 7개월짜리 계약이었어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일단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 그래 7개월만 계약하길 잘했다 하면서 연장은 하지 않는 걸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바로 다음 날이었나? 계약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이제 보증금 막 이런 거 보내고 근데 그때 제가 하우스메이트를 만날 생각을 했었다면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 이상한 하매 2번이 초반에는 멀쩡했거든요. 그때는 멀쩡해 보였어요. 어차피 만났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고 하우스메이트가 이제 2명이 있었어요. 쉐어하우스는 여자애들만을 위한 쉐어하우스였어요. 하매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이상한 그 문제의 하매가 2번이에요. 1번은 정말 착해요. 유하고 좋은 하매였고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은 피해자죠. 그리고 하매 2번은 초반에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난 좀 피키해 사실. 난 근데 전에 같이 살던 애들이 너무 더러웠어서 그게 그냥 안 맞았다고 생각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 청소 스케줄에 대해서 빨리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집 대청소하는 정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 정도? 근데 이제 그 친구 그 하매 2번은 그 우리가 3명이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면 누구는 월요일, 누구는 수요일, 누구는 뭐 토요일 이렇게 나눠서 일주일에 3번 집 대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 뒤집어 엎어서 막 그 화장실 타일까지 닦고 그 클리너 써가지고 가스레인지 그거 전부 다랑 변기 그리고 샤워실에 그 타일 벽 구멍들 그리고 세면대 그런 거 찌든 때도 없는데 그냥 그 스케줄을 굉장히 강요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걔는 일도 없고 그냥 하는 거라고는 학업밖에 없는 애예요. 알바를 안 하거든요. 공부만 하고. 근데 하매 1번은 파트타임 일을 2개나 하면서 학교까지 가는 애였고 저는 인턴십을 하면서 학교에서 내주는 그 인턴십 과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인턴십 자체로만으로도 할 일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8월이니까 우리가 아직 학교 시작 안 했을 때니까 일단은 이해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이 스케줄을 한번 해보자. 제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나갔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한 그 친구를 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8월이잖아. 시간 뭐 좀 있을 때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고 9월 돼서 학교 시작하고 좀 무리다 싶으면은 우리 바꾸자. 뭐 일주일에 하루라든지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든지 막 이렇게 얘기를 좋게 마무리하고 그 청소 스케줄로 갔는데 당연히 너무 다들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었거든요. 알바 끝나고 정말 힘든데도 와가지고 클리너로 막 타일 사이사이 막 버벅버벅 닦고 전자레인지 속까지 막 다 뜯어내서 막 닦고 뭐 이런 거를 근데 또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고작 이틀 전에 한 사람이 그렇게 닦았으니까 당연히 이틀 뒤에 그걸 닦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매 1번이랑 저는 투머치하다라고 느껴서 10월 전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매 2번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어차피 그리고 너무 우리가 지금 너무 다 바쁘다. 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도 되게 바쁘거든? 나도 진짜 바쁜데 이 스케줄을 무난하게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얘가 적대시하는 태도가 막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아침에 인사도 안 하고 눈 마주쳐도 그냥 쌩까고 그냥 막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저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걔를 이해해보려고 청소 스케줄도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그거 받아들여서 8월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9월 말까지도 그거를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친구한테. 근데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저희를. 뭐 투명인간처럼. 그래서 이제 좀 이건 좀 이상하다 하고 느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집 자체에 막 그런 게 없었어요. 불만? 그러니까 집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제 방도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집에서 가장 큰 방이었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침대도 크고 뭐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드디어 청소 관련해서 이제 의논을 하자고 한 날이었어요. 근데 걔가 늦어가지고 그걸 또 딜레이하고 막 아무튼 되게 그거 의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의논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8장의 프린트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의 프린트물을 두 세트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나눠주면서 읽으래요. 그 보니까 그 청소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들, 뭐 어디 닦아야 되고 뭐 닦아야 되고 이거에, 그리고 말투도 되게 이상해. 이게 약간 그 페이퍼의 내용이 이렇게 변호사들이나 뭐 그런 법정에서 쓸 것 같은 그런 말투들, 그런 말투의 그런 걸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고작 그냥 집 청소 스케줄에 관한 그냥 의논인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충격 먹어요. 하메 1번이랑 제가 그때 그 눈빛을 주고받았거든요. 뭐 서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눈빛? 그래서 얘 진짜 보통이 아니다. 얘 좀 이상하다. 그때 진짜 느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집주인까지 불러야 된다는 것까지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 어른이니까 우리 내에서 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긴 의논 끝에 막 2시간 가까이 흘렀어요. 왜냐면 얘가 절대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일주일에 3번은 대청소를 해야 된대요, 집을. 그렇다고 지가 깔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얘는 청소를 지 맘대로 스킵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때 힘들었대요. 뭐 바빴대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엔 이제 밥 먹듯이 스킵하더니 나중에는 우리한테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자기가 그걸 스킵했다 이 말 자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웃긴 거죠. 우리들한테는 이걸 막 강요하고 이 정도 청소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자기는 자기 사정이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바로 스킵하고. 그게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겨우겨우 일주일에 2번 대청소로 바꿨어요. 이제 겨우겨우 맞췄는데 자꾸 매니퓰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조종을 하는 거죠. 막 애가 굉장히 교활해요. 대화를 하는 게 보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말투? 이런 걸 굉장히 쓰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거를 어쩔 수 없게. 하메 1번도 아닌 건 아닌 거다 하려다가도 귀찮아했어요. 이 모든 걸.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알바에 지치고 학업에 지치고 너무 지칠 대로 지친 앤데 바빠가지고, 안 그래도 모든 게 피곤한 친구인데 지금 막 저 이상한 애 때문에 막 청소 얘기로 지금 며칠을 앓고 있으니까 그냥 막 그래 하면서 이제 약간 그렇게 넘어갔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일주일 2번으로 맞췄는데 또 되게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하메 2번이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아세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성격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상한데 어떻게 남자친구가 있지? 지금까지도 약간 미스테리인데,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거를 원래는 같이 함께 사는, 왜냐면 이게 여자 숙소니까 집주인이 항상 강조했거든요. 여자 숙소니까 남자를 들이거나 게스트가 있을 때는 어쨌든 서로에게 동의는 구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 그 친구가 말도 없이 항상 남자친구를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샤워 중이었어요. 샤워하고 옷을 깜빡하고 그냥 샤워하고 있었네? 그냥 뭐 누구 뭐 보더라도 뭐 같은 여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 방에서. 깜짝 놀라서 후다닥 팍팍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또 남자친구 데려온 거야. 근데 그래놓고서는 우리 그룹 방이 있었거든, 채팅방이. 거기다가 내 남자친구 곧 올 거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미 남자친구 거기 있으면서 그거 모르는 줄 알았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좋은 분위기로 저기 이렇게 남자친구를 데려올 때는 있잖아, 미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근데 그 친구가 미안하단 말 없이 근데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어쨌든 말했다, 약간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이상하다. 계속 그냥 까덕까덕 그냥 이렇게 끝이 없는 양파처럼 계속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점점 그 집에 살기 싫어졌고, 쉴래야 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밤늦게 12시에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해가지고 저기 있잖아 했는데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크했어요. 무시를 하다가 계속 제가 노크를 하니까 열었는데 정말 살기가 느껴지는 눈으로 왜? 이러는 거예요. 음악 소리 조금만 줄여줄 수 있어? 이랬어요. 끄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여줄 수 있어? 이랬는데 대답도 안 하고 음악
진짜 살짝 줄이더니 다시 오더니 됐어?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애가 그 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방문을 항상 잠갔던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제 전 브이로그에 나온 그 커플들 있죠. 걔네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공포를 느꼈다니까요. 그 전 커플들은 귀여운 수준이에요. 뭐 걔네가 특별히 저한테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혹은 차갑게 대했다던가 이런 거 없었고 그냥 걔네는 노는 거 좋아하는 그냥 어린애들 그냥 어린애들이 이렇게 개념 없이 행동하는 그 정도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로 전집의 하메 2번은 애가 진짜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그리고 한 번은 제 개인용의 세탁 건조대를 빌려간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공용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거는 저쪽에 있어. 그 키친에 이제 집주인이 이게 갖다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쓰면 되는데 하고 봤더니 하메 1번이 이미 방에서 쓰고 있었나 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거 써 하고 줬더니 걔가 이거 공용 아니냐고. 아니야 이거 집주인이 나 개인용으로 쓰는 거라고 내 방이 제일 크고 월세가 가장 비싸니까 제 개인적으로 챙겨주는 게 많았거든요. 냉장고라든지 막 그렇게. 그래서 이거 내 건데 이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아무리 이게 집주인이 개인 그 인벤토리 리스트에도 있어요. 개인 아이템이라고 준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해도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그거를 공용 공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저한테 안 돌려주고. 원래 보통 사람이라면 뭔가를 이렇게 빌려 받았으면 다시 돌려주면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물건을 돌려줄 때.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이상하다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건 이게 다예요. 이것도 이제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니까 이게 벌써. 근데 이제 제가 이사를 결심하게 된 거는 이 애가 메인까지는 아니고 경제적으로 좀 갑자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애랑 사는데 그 방 하나를 위해서 600유로를 막 이렇게 내고 있는 게 갑자기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애랑 살 정도로 그 600유로가 맞나 싶은 거죠. 600유로를 낼 만한가? 지금 이런 집 분위기인데. 그리고 숨만 쉬면서 100유로를 아낄 수 있을 텐데 내가 500유로짜리 집을 알아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 알아보기를 시작한 거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제 학생들이 돌아오는 시기였고 다들 집 알아보느라 너무 바빴고 집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려웠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집 밖에 갇힌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이 월요일이었고 월요일은 자택근무였어요. 인턴십을 할 때 잠깐 우편함에 뭐가 왔다고 메일을 받아서 확인하러 가려고 나왔는데 나와서 문을 닫는 순간 안 거예요. 열쇠 깜빡했다. 아시겠지만 이 유럽에서는 도어락을 안 써요. 나오는 순간에도 그냥 핸드폰 들고 나가야 되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1층에 있는 우편함 그냥 보러 가는 건데 이 정도는 좀 병적인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도 안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에 하메 2번이 있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겠지 하고 이제 벨을 눌렀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나? 근데 그게 들릴 수밖에 없는 벨 소리거든요. 가끔 벨 소리 중에 되게 그 공격적인 벨 소리잖아요. 시끄러운 벨이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막 눌렀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1시간을 넘게 문을 두드리기 여기 막 다 멍들고 왜냐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성깔 더러운 보스가 제가 일 안 하고 노는 줄 알까봐 1시간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그래서 결국에 다 포기하고 정말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아서 그냥 멍 때렸어요. 그냥 이러고 진짜 이러고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막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반드시 이 일이 있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 카르마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났었어야 한 해프닝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막 멍 때리고 있었어요. 건물 밖을 나갔어요. 왜냐면 저 이상한 애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악마를 보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와 진짜 못됐다. 그래서 아무튼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기 이 주변에 이민자들이 좀 많거든요. 다들 인상이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인상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험악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만 지나가고 그랬어요. 하필 그때. 그리고 저는 그때 옷차림이 막 파자마에 막 이렇게 쌩얼에다가 안경 끼고 뭐랄까 되게 초췌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게다가 도움을 청할 때 제가 폰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 말부터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막 여유로운 척 옷은 막 파자마인데 바람 쐬러 나온 척 막 근데 그때 제가 안경을 잠깐 여기다 걸어놓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다가 저기 멀리서 키 큰 백인 여성분이 자기 오토바이를 막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면 도움을 요청해도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다가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다가가서 보니까 남자애인 거예요. 약간 살짝 당황했는데 그래도 인상이 굉장히 선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느껴져. 무슨 일이시죠? 이러길래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어쩌고 상황 설명하고 그랬더니 당연하죠. 이제 핸드폰을 빌려주는 거예요. 일단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친구 아이디로 메시지를 막 보냈어요. 도와줘 막 이러면서.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친구가 SNS 디톡스? 그걸 하고 있었어요. 하필 왜? 아니 그 친구 진짜 소셜미디어 완전 중독자인데 하필 그때 무슨 그 디톡스를 한다고. 그러고서 이제 기다리는데 답변이 당연히 이렇게 바로 안 오죠. 이제 남자애는 이제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남자가 아니 집안에서 기다려도 된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답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기다렸어요. 물 한 잔 줄까? 이래서 물도 마시고 대화를 한두 시간 하고 있었는데 한 2시간 뒤쯤인가? 그때 집주인 연락이 왔었어요. 함해 1번 번호 이거야. 얘한테 한번 연락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해 1번한테 연락하고 와줬어요. 그래서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래서 그때 은혜를 갚으려고 제가 그때 네 브이로그에 제가 올렸어요. 그때 무슨 고마운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갇혔다가 누구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이 라면이랑 음료수랑 해가지고 가져다 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브이로그에.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마움의 표시로 이제 드렸던 건데 아무튼 그 이후로 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퍼뜩 그때 도와줬던 그 이웃 남자애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뭐라고 했었냐면 곧 있으면은 자기 하매가 집을 나가는데 새 하매를 구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월세를 제가 그냥 물어봤었거든요. 200유로나 더 저렴했어요. 200유로.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저기 네가 그때 그 새 하매를 곧 구할 거라고 했었잖아. 혹시 아직도 구해? 막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내일 토요일에 뷰잉 하려고 해. 왜? 이래서 이제 내가 너네 집 뷰잉 내가 해봐도 돼? 그러니까 뭐 물론 이미 살짝 보고 그때 화장실도 이용했지만 물 잘 내려가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살 방은 안 봤었지만 뭐 거실이라든지 부엌 이런 거는 보기는 했었고 그래도 어쨌든 뷰잉 좀 해도 돼? 해가지고 그 남자가 그러면은 그냥 오늘 와. 오늘 저녁에 뭐 와서 먼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의 하매를 만나게 된 여기에 그렇게 이사 오게 된 썰이에요. 얘가 이제 뷰잉을 싹 다 했는데 저를 좀 더 알잖아요. 이 친구가 저랑 몇 시간 넘게 대화도 해보고 좀 더 아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막 절박해 보였거든요. 토요일에 사람들 봐도 날 절대 잊지 말아줘 막 이러면서 날 잊지 마. 이사는 되게 쉬웠고요. 너무 가까운 한 동네니까 영상 보시면 아실 테지만 혼자서 그냥 다 했고 그리고 전 집에 이제 계약 있잖아요. 집주인이랑 잘 얘기를 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제 계약서를 이제 가져가는 걸로 끝냈어요. 나가는 순간에도 그 그룹 채팅방에다가 내가 이사를 가게 됐어.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모두들 잘 지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좋게 덕담 같은 거 남기면서 잘 지내라고 메시지 남겼었는데 함에 2번은 그냥 읽고 무시. 역시 뭐 기대도 안 했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 집이랑은 이제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집주인이 사실이었냐고. 함에 2번 이상한 거. 얘 이렇게나 같이 하우스를 쉐어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거 너도 똑같았냐고. 왜냐면 새 세입자랑 그리고 함에 1번이 드디어 집주인이랑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갈수록 심해졌나 봐요. 그게. 집주인이 그러면 이 집에 함에 2번이랑 잠깐 살았었던 휘한테 물어볼게. 걔는 이제 완전 이 집을 나갔고 함에 2번을 안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완전한 제3자가 됐으니까 그 친구의 말을 내가 들어보고 결정을 할게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긴 통화를 했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함에 2번이 문을 열어줬다면 전 지금 이 집에 못 왔어요. 이렇게 행복한 환경으로 못 지냈어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집에 좋은 함에와 오순도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만약에 문을 열어줬다면
이게 브이로그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때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이 반드시 그 해프닝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구나. 지금까지 한 해들 중에 최고예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